여기 병실 없어요. 나가세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요양원 로비에 서 있었다.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 비에 젖은 양말. 완벽한 무연고 노인의 모습이었다. 잠깐만요, 어르신. 한 여자가 다가왔다. 39살쯤 되어 보였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한지수,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였다. 이렇게 추운데 어디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내 곁에 쪼그려 앉았다. 어르신, 양말 다 젖었네요. 그녀가 젖은 양말을 벗기고 수건으로 내 발을 닦았다. 따뜻한 물 드릴게요. 잠깐만요. 젊은 직원이 눈을 흘겼다. 지수 씨, 또 시작이야? 규정 모르세요? 등록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지금 밖에 비 오잖아요. 이 어르신 어디로 가시라고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잖아요. 지수가 일어났다. 규정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원장님 오시면 지수 씨가 책임져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지수가 다시 내게 돌아왔다. 어르신, 일단 따뜻한 데 들어가세요. 규정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멍청한 여자. 규정 어기면서 남 도와주다 본인이 손해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따뜻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장로진 67살. 대한유통 회장이다. 연 매출 2조, 직원 5,000명. 내가 일군 회사다. 40년간 오직 돈만 봤다. 효율, 수익, 성장.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한 달 전 아들 민석이 말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누군데?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 네. 한지수라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너는 대한유통 상무야. 요양보호사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집안에 품격이라는 게 있어. 품격이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말하는 품격이 뭔데요? 돈이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야. 교육, 환경, 가치관. 지수는 다 갖췄어요. 근데 이혼녀 아니야? 애도 있다며? 침묵. 네.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짐을 둘이나 안고 살 수는 없어. 짐이요? 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지수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키고 싶은 사람? 넌 사업가야.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 이 얘긴 끝이야. 나는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23살의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첫사랑 수경이. 가난했던 시절 나는 수경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결혼하지 못했다. 왜? 그녀의 아버지가 빚쟁이였기 때문이다. 짐을 안고 살 순 없어. 그때도 나는 그렇게 말했다. 수경이는 울었다. 노진 씨,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해. 근데 현실이 있잖아. 현실이요? 현실이 사랑보다 중요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경이는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다. 내가 잘못한 걸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금방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그런데 오늘 민석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지수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40년 전 수경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가? 회사는 컸다. 돈도 벌었다. 하지만 외로웠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나를 멀리했다. 친구는 없었다. 나는 성공했지만 혼자였다. 민석이는 나처럼 되면 안 돼. 생각했다. 하지만 한지수가 정말 괜찮은 여자인지 모르겠었다. 직접 확인해 보자. 결심했다. 다음 날 비서를 불렀다. 한지수라는 사람 조사해. 네, 회장님. 3일 후 보고서가 왔다. 한지수 39세, 요양보호사, 근무지 서울 외곽희망요양원, 가족딸 지유 10세, 이혼 사유 전 남편의 도박 빚. 보고서를 읽었다. 전 남편이 도박으로 3억 빚을 졌다. 지수는 남편 대신 빚을 갚기로 하고 이혼했다. 아이는 자기가 키웠다.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 합쳐서 250만 원. 그중 150만 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갔다. 힘들게 사는군. 중얼거렸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자. 결심했다. 어떻게? 요양원에 무연고 노인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옷을 바꿔 입었다.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 때 묻은 바지. 거울을 봤다. 완벽한 불황자 노인이었다. 시험해 보겠어. 내가 정말 괜찮은 여자인지.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현재. 지수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나는 물을 받아 마셨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떠돌아다녔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지수가 슬픈 눈으로 나를 봤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원장이 들어왔다. 50대 남자. 뚱뚱하고 눈이 작았다. 이게 뭐야? 원장님, 이 어르신이 등록 안 된 사람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가라고 해. 지수가 일어섰다. 원장님, 밖에 비 오잖아요. 오늘 밤만 재워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 규정이야. 규정이요? 근데 사람이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지수 씨, 또 시작이야?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뿐이에요. 사람 먼저? 여기는 사업체야. 돈이 안 되면 안 돼. 지수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돈 없는 어르신이라고 비 오는 날 길거리로 내모는 게 우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오늘 밤만이야. 근데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해. 감사합니다. 원장이 나가고 지수가 내게 웃었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이상했다. 이 여자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녀는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군지,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비 맞는 노인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자기 점심시간을 내어 도와주고 원장한테 맞서고 멍청한 거야, 착한 거야? 판단이 안 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진짜였다. 연기가 아니었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40년간 최고급 호텔만 다녔다. 이런 방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내일부터 진짜 시험을 시작해야지 생각했다. 지수가 정말 괜찮은 여자인지, 아들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다.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수경이가 나타났다. 노진 씨, 이번엔 다르게 하세요. 무슨 뜻인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아, 맞다. 요양원이지.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아팠다. 평소엔 최고급 침대에서 자는데 여기 침대는 딱딱했다.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네. 밤새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지수가 쟁반을 들고 있었다. 죽과 반찬, 아침 드세요. 영양 좀 보충하셔야 해요. 나는 음식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지수가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떠돌아다니셨다고. 얼마나 되셨어요? 1년쯤 됐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왔다. 1년이나요? 힘드셨겠어요. 뭐, 그냥 살았습니다. 가족은 정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또 거짓말. 나에겐 아들이 있다. 지수의 눈이 슬퍼졌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어르신 같은 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아버지 없이 컸으니까. 나는 죽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여자 감성적이긴 하네. 하지만 감성만으로는 안 된다. 현실을 봐야지.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여기 더 있을 순 없겠죠? 그게 지수가 망설였다. 원장님이 오늘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부탁 좀 드려볼게요. 부탁이요? 네. 어르신이 며칠만 더 계실 수 있게요.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히 패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패가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했거든요. 지수가 일어났다. 제가 원장님 설득해 볼게요. 어르신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녀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생각했다. 이 여자 왜 이렇게 남 도와주는데 열심이지? 사업가로서 이해가 안 됐다. 도움을 주면 뭐가 돌아오나?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냥 도와주고 싶으니까 도와주는 멍청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부러웠다. 나는 40년간 계산만 했다.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모든 걸 수치로 따졌다. 그래서 성공했다. 하지만 행복했나? 몰랐다. 30분 후 지수가 돌아왔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원장님이 일주일만 더 계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요? 네. 제가 어르신 담당으로 등록할게요. 그럼 규정상 문제 없거든요. 나는 놀랐다. 근데
그럼 지수 씨 일이 늘어나잖아요. 괜찮아요. 저 원래 일 많이 해요. 지수가 웃었다. 어르신, 일주일 동안 편히 쉬세요. 그 사이 다른 요양원이나 복지센터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목이 막혔다. 이 여자 진짜 이상하다. 왜 남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뭐가 목적이지? 이해가 안 됐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나는 요양원을 둘러봤다. 작은 요양원이었다. 입소자 20명 정도. 대부분 70-80대 노인들. 직원은 5명. 원장,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시설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지수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말을 걸었다. 30대 여자.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구나. 저는 박미영이에요. 아, 네. 저는 장인호입니다. 가짜 이름을 댔다. 인호 어르신이시구나. 편하게 계세요. 미영이 웃으며 지나갔다. 나는 계속 관찰했다. 지수가 일하는 모습을.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르신, 산책 가실래요? 어르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모든 노인에게 친절했다. 특히 치매가 있는 노인들에게 더 친절했다.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는 치매 노인에게 지수는 10번 다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한지수예요. 지수요. 아, 지수. 이름이 뭐야? 한지수예요. 나라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전혀 짜증내지 않았다. 이 여자 성격이 좋긴 하네.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일렀다. 본색을 봐야지. 생각했다. 저녁이 되었다. 지수가 퇴근 준비를 했다. 어르신, 저 이제 가요. 내일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지수가 나갔다. 나는 창문으로 그녀를 봤다. 요양원 앞에서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나? 궁금했다. 그래서 조용히 따라 나갔다. 지수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쯤 갔다.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멈췄다. 엄마.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 지수의 딸 지우였다. 지우야, 학교 다녀왔어? 응.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 진짜? 우리 지우 최고다. 지수가 딸을 안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지우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응. 둘이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시 서 있었다. 저 좁은 원룸에서 둘이 사는구나. 마음이 이상했다. 불쌍한 건가? 아니면 다른 감정인가? 몰랐다. 집으로, 아니,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 생각했다. 민석이가 저런 환경의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화가 났다. 내 아들은 대한유통 상무다. 연봉 3억. 강남에 아파트도 있다. 그런데 저런 좁은 원룸에서 사는 여자를? 안 돼. 중얼거렸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40년 전 나도 저랬는데. 가난했던 시절. 좁은 방에서 살았다. 그때 수경이를 만났다. 수경이도 가난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왜? 함께였으니까. 돈이 없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함께라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그녀를 버렸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며 40년이 지났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금방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나는 옳았어. 현실을 봐야지.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수경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지수가 왔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못 잤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냥 있을까 합니다. 심심하시면 다른 어르신들하고 얘기하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네, 그럴게요. 지수가 웃으며 나갔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부터 진짜 시험을 시작해야지. 지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극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친절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까다로운 노인 역할을 해보자. 결심했다. 점심시간. 지수가 밥을 가져왔다. 어르신, 점심 드세요. 싫어요. 네. 이거 못 먹겠어요. 왜요? 뭐가 안 맞으세요? 너무 짜요. 지수가 국을 맛봤다. 저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어르신 입맛이 중요하니까 다른 거 가져다 드릴게요. 다른 것도 싫어요. 그럼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다. 어르신, 혹시 죽 드실래요? 부드러운 거요. 죽도 싫어요. 나는 일부러 짜증을 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웃었다. 어르신,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몸이 안 좋으시면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음식이 맛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나갔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상하네. 화를 안 내네. 1시간 후 지수가 다시 왔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뭔데요? 잡채예요. 제가 집에서 만든 거요. 집에서요? 네. 어제 저녁에 만들었는데 남았거든요. 어르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놀랐다. 자기 음식을 나눠주다니. 젓가락을 집었다. 잡채를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어떠세요? 괜찮네요. 다행이다. 맛있게 드세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계속 먹으며 생각했다. 이 여자 진짜 이상해. 내가 까다롭게 굴었는데 화내기는커녕 자기 음식을 가져다 줬다. 한 번 더 시험해 봐야겠어. 오후, 지수가 다른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치매 노인이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 싫어. 근데 드셔야 해요. 싫다고. 노인이 약을 손으로 쳤다. 약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수가 약을 주었다. 어르신, 괜찮아요. 다시 드릴게요. 싫어. 나가. 노인이 소리쳤다. 다른 직원이 달려왔다. 지수 씨, 뭐야? 또 문제야? 아니에요, 그냥. 저 어르신 맨날 저래. 그냥 두라고. 근데 약을 드셔야. 싫다는데 억지로 주면 안 되잖아. 미영이 한숨을 쉬며 갔다. 지수는 다시 노인 곁에 앉았다. 어르신, 왜 약 싫으세요?
쓰니까. 아, 쓰시구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지수가 주스를 가져왔다. 약 드시고 바로 주스 드시면 쓴맛이 없어져요. 진짜? 네, 해보실래요? 노인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먹고 바로 주스를 마셨다. 오, 진짜 안 쓰네. 다행이에요. 내일도 이렇게 할게요. 고마워, 지수야. 천만에요. 지수가 웃으며 나갔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 참을성이 대단하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끝까지 노인을 설득했다. 진짜 좋은 사람인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지수가 퇴근 준비를 했다. 어르신, 저 가요. 내일 봬요. 네. 오늘 잡채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다른 거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남는 거 있거든요. 지수가 웃으며 나갔다. 나는 창문으로 그녀를 봤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뒷모습. 저 여자 월급 250만 원에 빚 갚느라 150만 원 나가는데 남는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마 자기 밥을 덜어서 가져온 것일 테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이해가 안 됐다. 나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사업가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생각한다. 투자 대비 수익을 계산한다. 하지만 지수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냥 주었다. 멍청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지수가 아침에 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냥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싫어요. 왜요?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싫다니까요. 나는 또 까다롭게 굴었다. 지수가 잠시 생각했다. 어르신 혹시 불안하세요? 네. 요양원이 낯설어서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잃었다. 정확했다. 물론 내 불안은 다른 이유였지만 어르신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무서웠어요. 모르는 곳이니까. 근데 지금은 좋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제 가족 같거든요. 가족이요? 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같은 분이 그리웠어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에요. 지수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좋아요. 힘들지만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여자 진심인가? 연기 같지 않았다. 진심으로 노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르신? 아, 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지수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왜요? 힘들잖아요. 월급도 적고. 지수가 웃었다. 돈이 다가 아니니까요. 뭐가 중요한데요? 사람이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나는 40년간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돈을 벌었다. 많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수는 돈이 없다. 빚까지 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누가 맞는 거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지수가 퇴근하려는데 작은 아이가 요양원에 왔다. 엄마, 지우였다. 지우야, 왜 여기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학원은 오늘 쉬는 날이야. 지수가 딸을 안았다. 우리 지우, 엄마 보고 싶었구나. 응. 지우가 요양원 안을 둘러봤다. 여기가 엄마 일하는 곳이야? 응,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많다. 지우가 노인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노인들이 웃었다. 아이고, 예쁜 아이네.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지우가 활발하게 대답했다. 그때 지우가 나를 봤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요? 아, 인우 어르신이야. 지우가 나한테 다가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네. 나는 당황했다. 아이와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장인호야. 저는 한지유예요. 10살이에요. 그래, 반갑다. 지유가 내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심심해요? 조금. 저랑 놀래요? 놀자고? 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유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랑 싸운 일,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일, 급식이 맛없었던 일. 나는 그냥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네. 거짓말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했다. 민석이가 어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나? 기억이 안 났다. 그때 나는 회사 일로 바빴다. 아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다. 내가 나쁜 아버지였나? 문득 생각이 들었다. 지우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네. 저는 할아버지가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우의 맑은 눈이 나를 봤다.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나는 말을 잃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40년간 사업만 했다. 가족은 뒷전이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출장 중이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도 해외 미팅이 있었다. 나는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줬다. 눈물이 날 뻔했다. 지우야, 가자. 할아버지 귀찮게 하면 안 돼. 지수가 딸을 데려갔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지우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멍하니 손을 흔들었다. 그 밤 잠을 설쳤다. 지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지수의 얼굴도. 이 여자가 짐이라고? 내가 틀렸나? 모르겠다. 혼란스러웠다. 3일째. 나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했다. 까다로운 노인 연기를 해야 했다. 마침 지수가 약을 가져왔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싫어요. 왜요? 드셔야 해요. 약이 너무 커서 못 삼켜요. 그럼 반으로 나눠드릴까요? 그것도 싫어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다. 그럼 가루로 갈아드릴까요? 가루는 쓸 것 같아요. 꿀이랑 섞으면 안 쓸 거예요. 꿀 알레르기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어르신, 그럼 오블라토에 싸드릴까요? 그러면 맛이 안 나요. 오블라토요? 네, 종이처럼 생긴 건데 약을 싸서 먹으면 쓴맛이 안 나요. 그럼 해보세요.
지수가 약국에 가서 오블라토를 사왔다. 30분이 걸렸다. 어르신 가져왔어요. 약을 오블라토에 쌌다. 자, 드셔보세요. 나는 약을 먹었다. 정말 쓴맛이 안 났다. 어떠세요? 괜찮네요.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이렇게 드릴게요. 지수가 웃으며 나갔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여자 30분 동안 약국 갔다 오면서도 화를 안 내네. 보통 직원이라면 그냥 드세요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내 요구를 다 들어줬다. 대단하긴 한데 아직 판단하기 일렀다. 점심. 지수가 밥을 가져왔다. 어르신, 점심이에요. 뭔데요? 불고기랑 밥이에요. 고기 싫어요. 네. 왜요? 이가 안 좋아서 못 씹어요. 또 거짓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생선 가져다 드릴까요? 부드러운 거요. 생선도 싫어요. 두부는요? 두부도 싫어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다. 어르신, 혹시 소화가 안 되세요? 네. 이가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요. 소화도 안 좋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럼 오늘은 죽 드실래요? 제가 직접 끓여 드릴게요. 직접요? 네. 맛있게 해 드릴게요. 지수가 부엌으로 갔다. 1시간 후 죽을 가져왔다. 어르신, 여기요. 호박죽이에요. 호박죽이요? 네.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소화도 잘 되고요. 나는 죽을 한 숟갈 먹었다.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어떠세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다 드세요. 지수가 웃으며 나갔다. 나는 죽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 여자 1시간 동안 직접 죽을 끓였네. 다른 일도 있었을 텐데. 나를 위해 시간을 썼다. 왜? 이해가 안 됐다. 오후. 나는 또 시험했다. 지수가 다른 노인을 돌보고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다. 지수 씨. 지수가 달려왔다. 네, 어르신. 왜요? 물 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물을 가져다 줬다. 5분 후. 지수 씨. 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켜주세요. 네. 에어컨을 켰다. 10분 후. 지수 씨. 네, 어르신? 너무 추워요. 에어컨 꺼주세요. 지수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네, 알겠어요. 에어컨을 껐다. 20분 후. 지수 씨. 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네. 나를 화장실에 데려다 줬다. 30분 후. 지수 씨. 네, 어르신? 심심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수가 옆에 앉았다. 어떤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지수가 자기 이야기를 했다.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다는 것.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다는 것.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 처음에는 이 일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왜요?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지수야, 고맙다라고 하시면 힘든 것도 다 잊어버려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여자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때 다른 직원이 들어왔다. 미영이었다. 지수 씨, 잠깐 나와봐. 지수가 나갔다. 나는 몰래 들었다. 지수 씨,
저인우 어르신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 맨날 부르고. 미영 씨, 어르신이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은 무슨,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지. 그래도 우리가 챙겨드려야죠. 지수 씨는 너무 착해. 그러다 이용당해. 이용당해도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미영이 한숨을 쉬며 갔다. 지수가 다시 내 방에 들어왔다. 어르신,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나는 가슴이 찔렸다. 내가 이 여자를 시험한다고 괴롭히고 있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확인해야 했다. 저녁, 지우가 또 왔다. 할아버지, 오, 지우 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지우가 그림을 보여줬다. 종이에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지우,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나를 그린 거였다. 나를? 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나는 말을 잃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지우가 할아버지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아이가 나를 가족이라고. 40년간 가족을 소홀히 했던 내가 지우의 품에서 오래전 생각이 났다. 수경이, 그녀와 결혼했으면 딸이 있었을까? 지우 같은 딸이?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이가 나를 가족으로 여겨준다는 게 행복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을 힘들게 만들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지수는 좋은 사람 같았다. 지우도 착한 아이였다. 내가 틀렸나?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더 시험해봐야 했다. 다음 시험은 돈과 관련된 것으로. 5일째, 나는 새로운 시험을 준비했다. 돈과 관련된 시험.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 40년간 사업하며 배운 것이다. 아침에 비서에게 전화했다. 박 비서 나야. 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오늘 비싼 코트 하나 요양원으로 보내줘. 코트요? 응. 100만 원짜리. 내가 입고 있었다고 해.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택배가 왔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나는 코트를 방에 걸어뒀다. 그리고 점심때 일부러 소동을 일으켰다. 내 코트가 없어졌어요. 지수가 달려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내 코트요. 비싼 건데 없어졌어요. 코트요? 어디 두셨는데요? 여기 걸어뒀는데 없어요. 지수가 방을 둘러봤다.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뒀다니까요. 원장이 들어왔다. 무슨 소란이야? 원장님, 이 어르신 코트가 없어졌대요. 코트? 무슨 코트? 비싼 거래요. 원장이 나를 봤다. 어르신, 무연고 노인이시잖아요. 비싼 코트가 어디 있어요? 있었다니까요. 말도 안 돼요. 헛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의 말투가 무례했다. 지수가 나섰다. 원장님, 어르신 말씀을 먼저 들어보셔야죠. 지수 씨, 생각해봐. 무연고 노인이 비싼 코트를 말이 돼? 어르신이 그러신다면 사실일 수 있잖아요. 아니야.
분명 치매 증상이야. 원장이 나를 무시했다. 어르신, 코트 같은 거 없었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나는 화가 났다. 물론 연기였지만 원장의 태도가 진짜 화가 났다. 내가 치매라고요? 코트 분명히 있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만하세요. 원장이 나가려 했다. 지수가 막았다. 원장님, 잠깐만요. CCTV 확인해 볼까요? CCTV? 네. 어르신 방 앞에 CCTV 있잖아요. 확인하면 되죠.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어르신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확인해 보면 되죠.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원장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 나와 있었다. 내가 코트를 방에 걸어두는 장면. 그리고 1시간 후 청소 직원이 방에 들어와 코트를 가져가는 장면. 저거 봐요. 청소 직원이 가져갔잖아요. 지수가 말했다.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게 청소하면서 실수로. 실수요? 코트를 실수로 가져가요? 그럴 수 있지.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원장님, 어르신한테 사과하셔야죠. 내가 왜 어르신을 치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이었잖아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합니다, 어르신. 건성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나갔다. 지수가 나를 봤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코트 찾아드릴게요. 청소 직원한테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지수가 나가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여자 원장한테 맞서다니. 대단했다. 보통 직원이라면 원장 말을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나를 위해 맞섰다. 왜? 이해가 안 됐다. 30분 후 지수가 코트를 가져왔다. 어르신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물건이니까요. 지수가 코트를 걸어주고 나갔다. 나는 코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네. 100만 원짜리 코트. 보통 사람이라면 탐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체면을 지켜줬다.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지수의 집을 찾아갔다. 몰래 작은 원룸 앞에 숨어 있었다. 창문으로 안이 보였다. 지수와 지우가 있었다. 테이블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다. 엄마,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지우 생일이지. 맞다. 내 생일이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지수가 케이크에 초를 꽂았다. 자, 소원 빌어. 응. 지우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빌었어? 응. 뭐라고 빌었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지우. 엄마 울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지수가 딸을 안았다. 지우야, 엄마도 소원 있어. 뭔데?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나 건강해. 그래, 우리 지우 최고야. 둘이 케이크를 먹었다. 작은 케이크였다.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하지만 둘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3,000원짜리 케이크로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는 100만 원짜리 케이크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았다. 뭐가 다른 걸까? 답을 알 것 같았다.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돈이 아니라 가슴이 아팠다. 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민석이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 돈을 벌러 다니느라. 그래서 지금 혼자다. 내가 잘못 살았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집으로, 아니,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워 생각했다. 지수는 좋은 엄마구나.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딸을 사랑한다. 민석이한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생기고 있었다. 지수는 짐이 아닐지도 모른다. 버팀목일지도. 그날 밤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에서 수경이가 나타났다. 노진 씨, 이번엔 다르게 하세요. 이번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7일째,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 사고를 만들어야 했다. 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문을 열어뒀다. 요양원 뒷문. 그리고 치매가 있는 박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다. 할머니, 저랑 산책 가요. 산책? 좋지.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상황을 잘 몰랐다.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 어두운 밤이었다. 길을 잃은 척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죠? 글쎄, 모르겠네. 우리는 근처 강변공원까지 갔다. 밤 11시. 춥고 어두웠다. 이쯤이면 요양원에서 알겠지. 생각했다. 마이너스. 한편 요양원. 박 할머니가 안 계세요. 직원이 소리쳤다. 원장이 달려왔다. 뭐라고? 박 할머니랑 인호 어르신이 안 계세요.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방에 안 계세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 부르지 마. 요양원 이미지 망가져. 그럼 어떡해요? 직접 찾아. 새벽까지. 지수가 끼어들었다. 원장님, 경찰 불러야죠. 어르신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안 돼. 뉴스에 나오면 우리 요양원 끝이야. 어르신들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수 씨, 그냥 닥치고 찾아. 원장이 소리쳤다. 지수는 망설이다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111을 눌렀다. 여보세요. 실종 신고하려고요. 원장이 화를 냈다. 지수 씨, 뭐 하는 거야? 어르신들 생명이 먼저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기 돈으로 택시를 탔다. 기사님, 근처 공원들 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밤새 돌아다녔다. 새벽 3시, 강변공원에서 우리를 발견했다. 어르신, 지수가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네. 추워요. 박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떨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추워. 집에 가고 싶어. 지수가 자기 재킷을 할머니에게 입혔다. 할머니, 지금 데려다 드릴게요. 지수 씨, 당신은요? 내가 물었다.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더 중요해요. 지수는 추운데 재킷도 없이 우리를 부축했다. 택시를 불러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다행이에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르신들이 다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찔렸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지수를 시험한다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기 돈으로 택시를 타고 자기 재킷을 주고 밤새 우리를 찾았다. 이 여자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원장이 화를 냈다. 지수 씨, 경찰 부른 거 알아? 네. 우리 요양원 이미지 어떻게? 이미지보다 어르신들이 중요해요. 뭐? 어르신들은 가족이 없다고 위험에 처해도 조용히 덮여야 하나요? 지수가 울먹였다. 어르신들도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원장이 할 말을 잃었다. 나도 말을 잃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여자가 짐이라고? 내가 완전히 틀렸다. 지수는 짐이 아니었다. 버팀목이었다.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내가 40년간 되지 못했던 사람. 눈물이 났다. 조용히. 다음 날 요양원이 술렁거렸다. 뭐야, 저 사람들. 감사팀이래. 정장 입은 사람 5명이 들어왔다. 대한유통 감사팀이었다. 내가 비밀리에 보낸 사람들. 며칠 전 비서에게 지시했다. 희망요양원 감사해. 원장 비리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팀이 원장실로 들어갔다. 원장님, 장부 보여주세요. 왜요? 감사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시간 동안 감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원장이 비리를 저질러 왔다. 무연고 노인 지원금 횡령, 직원 수당 착취, 시설 유지비 빼돌리기, 총 1억 원 이상. 원장님, 이게 뭡니까? 그건 횡령이네요. 감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원장이 떨었다. 이건 다 지수 때문이야. 지수가 잘못한 거야. 네. 지수가 장부 조작했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꺼냈다. 원장님, 이거 보시죠. 뭔데요? 제보 이메일입니다. 원장님 비리를 제보한 거죠. 누가 보냈어? 장노진 회장님입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다. 장노진? 대한유통? 네. 왜 그분이? 그때 문이 열렸다. 나였다. 하지만 이번엔 낡은 패딩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다.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원장이 나를 봤다. 당신은 저번에 들어온 네, 인호 어르신이었죠.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장노진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장노진 회장님? 네. 왜 여기? 시험하러 왔습니다. 시험이요? 누군가를요? 나는 지수를 봤다. 지수는 멍하니 나를 보고 있었다. 어르신. 셨죠? 떨리는 목소리였다. 네.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다니요? 당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원장을 봤다. 원장님, 당신은 해임입니다. 네. 비리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원장이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됩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팀이 원장을 데리고 나갔다. 요양원의 침묵이 흘렀다. 직원들이 나를 봤다. 저분이 대한유통 회장님? 우리 요양원에 왜? 지수가 다가왔다. 회장님. 네. 정말. 인호 어르신이셨어요? 네. 왜?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지수의 눈에 상처가 보였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시험이요? 네.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지수의 눈이 커졌다. 아드님이요? 네. 장민석, 대한유통 상무입니다. 민석 씨가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네. 지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래서 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내 아들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네. 처음에 나는 당신을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녀, 아이 딸린.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버팀목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회장님, 내 아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수가 울었다. 미안합니다, 지수 씨.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수는 울면서도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민석을 불렀다. 민석아, 얘기 좀 하자. 내 아버지. 민석이 집으로 왔다. 아들과 마주 앉았다. 민석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지수 씨를 만났다. 민석의 눈이 커졌다. 지수를요? 어디서요? 요양원에서. 요양원이요?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변장한 것, 시험한 것, 요양원에서 일주일 지낸 것. 민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짓이에요? 미안하다. 지수를 시험했다고요? 사람을? 민석이 화를 냈다. 아버지, 지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낮에는 요양원, 밤에는 편의점. 빚 갚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알고 있다. 근데 시험을 했다고요? 미안하다, 민석아.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다. 저를요? 그래. 넌 내 외아들이잖아. 잘못된 선택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 근데 내가 틀렸어. 나는 고백했다. 지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 민석이 놀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직접 봤으니까. 나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지수가 나를 도와준 것, 밤새 찾아준 것, 자기 재킷을 준 것.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을 돌봐. 돈 때문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민석의 눈이 빛났다. 민석아, 나한테 물어볼 거 있지? 네. 지수 씨를 정말 인정하냐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민석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4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네. 수경이라고.
첫사랑이었지. 민석이 놀랐다. 처음 들어요. 말한 적 없으니까. 나는 오래된 기억을 꺼냈다. 수경이는 가난했어. 아버지가 빚쟁이였거든. 그래서요? 나는 그녀를 버렸어. 버렸다고요? 그래. 짐을 안고 살 순 없다고 말하면서 민석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나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틀렸어. 눈물이 났다. 수경이를 버리고 나서 나는 성공했어. 회사도 키우고 돈도 벌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외로웠어. 민석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석아, 난 내 엄마도 지켜주지 못했어. 네, 내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출장 중이었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아버지, 내가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버지였어. 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나는 가족보다 돈을 택했어. 40년간. 근데 이제라도 바꾸고 싶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석아, 지수 씨랑 결혼해. 네.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민석이 울었다. 아버지, 나는 수경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엄마도. 근데 이제라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 아버지, 지수 씨와 지유를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역할이야. 민석이 나를 안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둘이 한참 울었다. 40년간 쌓인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민석아, 상견례 하자. 네. 지수 씨 만나고 싶어. 제대로. 진짜요? 그래. 내가 공식적으로 인사하고 싶어. 민석이 환하게 웃었다. 네, 아버지.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다. 꿈에서 수경이가 나타났다. 노진 씨,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 수경아. 이번엔 그녀가 웃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한남동의 작은 한식당.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다. 상견례 날이었다. 나는 긴장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내가 지수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먼저 들어왔다. 아버지 왔어요. 그래. 뒤에 지수와 지유가 있었다. 지수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지유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수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넷이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수 씨, 먼저 사과드립니다. 네. 요양원에서 제가 한 짓. 정말 미안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해해요. 이해요? 네. 아드님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시험한다고 괴롭혔으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지수가 웃었다. 오히려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원장님 비리도 밝혀졌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회장님, 저는 원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괴로워도 괜찮아요. 지수의 눈이 맑았다. 중요한 건 민석 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민석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수 씨. 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네. 처음에 저는 당신을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혼녀, 아이 딸린. 지수의 얼굴이 슬퍼졌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은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이요? 네. 요양원에서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는지. 당신은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의 가치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내 아들을 지켜줘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지수가 울었다. 민석이 지수를 안았다. 지수야, 울지 마. 응. 기뻐서 그래. 나도 눈물이 났다. 40년간 참았던 눈물이었다. 그때 지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지우를 봤다. 맑은 눈동자. 천진난만한 미소. 그래, 지우야. 우리 가족이야. 진짜요? 진짜. 지우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울먹였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지우야.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지수를 인정해 주셔서 당연한 거지. 나는 지수를 봤다. 지수 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복지재단이요? 네. 무연고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지수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네. 요양원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대단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당신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어요. 저를요? 네. 노인 인권 자문위원으로요. 지수가 놀랐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 있어요. 당신만큼 노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장님, 받아들여 줄래요? 지수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웃었다. 네 사람이 손을 포겠다. 자, 우리 가족 화이팅! 지우가 외쳤다. 화이팅! 모두가 웃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비쳤다. 나는 생각했다. 가문을 지킨 건 돈이 아니었구나. 40년간 돈을 쫓았다. 돈이 가문을 지킨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가문을 지키는 건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 지키고 싶은 사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지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혼잣말이 나왔다. 뭐라고요? 민석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나는 미소 지었다. 67년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민석과 지수가 결혼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나는 주례를 섰다. 오늘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민석아, 지수 씨를 평생 지켜줘라. 지수 씨, 민석을 사랑해줘요. 네. 둘이 대답했다. 지우가 화동으로 꽃을 뿌렸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지우야. 지수가 딸을 안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복지재단이 설립됐다. 희망재단 무연고 노인을 위한 공간. 지수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어르신들, 여기가 새 집이에요. 고마워, 지수야. 무연고 노인들이 웃었다. 나도 자주 방문했다. 어르신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회장님. 다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말씀하세요. 노인들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회장님. 우리 같은 사람도 돌봐주셔서 당연한 거죠. 나는 웃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년 후 지수와 민석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남자아이였다. 아버지, 이름 뭘로 할까요? 글쎄, 내가 지어도 되나? 그럼요. 나는 생각했다. 노수라고 하자. 노수요? 그래. 노진의 노, 수경의 수. 민석이 놀랐다. 수경이요? 내 첫사랑 이름이야. 아버지, 그녀를 기억하고 싶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노수, 내 손자. 내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딴 아이. 노수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아이를 안으며 약속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년 후 나는 70세가 됐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매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지우와 체스를 두고 노수에게 책을 읽어주고 민석과 사업 이야기를 하고 지수와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회장님, 요즘 행복하세요? 지수가 물었다. 그래, 지수야.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제가 뭐려.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줘서, 그리고 나한테 가족의 의미를 알려줘서. 지수가 웃었다. 저도 감사해요, 회장님. 저를 받아주셔서. 받아준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둘이 웃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년 후 나는 77세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고마워. 회장님, 내가 우리 가문의 버팀목이었어. 저는 앞으로도 민석을 지켜줘. 노수를 지켜줘. 지우를 지켜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나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수경이 얼굴이 보였다. 노진 씨, 잘했어요. 고마워, 수경아. 편안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에 수백 명이 왔다. 회사 직원들, 복지재단 노인들, 친구들. 모두 울었다. 지수가 조사를 읽었다. 장노진 회장님은 처음에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버팀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지수가 울었다. 민석이 아내를 안았다. 지우와 노수도 울었다. 묘비에 새긴 글. 장노진 가족의 버팀목. 그의 유언. 내 재산 절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는 가족에게.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기억해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년 후 희망재단은 전국 50개 지부를 운영했다. 무연고 노인 1만 명을 도왔다. 지수는 재단 이사장이 됐다. 어르신들,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고마워, 이사장님. 민석은 대한유통 회장이 됐다. 회사는 더 성장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자. 수익은 그 다음이다. 노수는 의사가 됐다. 노인 전문의. 할아버지가 무연고 노인들을 도우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래요. 지우는 사회복지사가 됐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가족 모두가 노진의 뜻을 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희망재단 입구에 동상이 세워졌다. 정장을 입은 노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다. 아래 명패. 장로진 회장과 한지수 이사장 버팀목의 시작. 매년 추모식이 열렸다. 가족들이 동상 앞에 모였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노수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우가 대답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지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민석이 중얼거렸다. 회장님, 저는 여전히 버팀목으로 살고 있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렸다. 석양이 동상을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가족들이 손을 포겠다. 우리 가족 화이팅! 웃음소리가 퍼졌다. 장로진이 지키고 싶었던 것. 가문을 지키는 진짜 힘.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짐이 아니라 버팀목이었다. 그 진실은 영원히 이어졌다. 가문을 지킨 건 돈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